안녕하십니까. 청각장애인 채널 6회차 스마트폰 기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잠- 자, 그럼 오늘 6회차 생활 속의 기본 앱 활용하기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어입니다. 엣지 패널이라는 메뉴를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엣지 패널. 네. 엣지라는 뜻이 구석이라는 얘기, 구석. 이렇게 가장자리. 그래서 참고로 제조사가 삼성이면서 최근 2, 3년에 구입하신 폰은 이 기능이 다 있고요. LG폰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신 폰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무슨 얘기냐? 자, 여러분 폰에 오른쪽 구석에 이런 희미한 선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엣지 패널이에요. 얘를 손가락으로 살짝 왼쪽으로 살짝 당겨 보셔요. 이렇게. 안 나와요? 다시 자 천천히 살짝 이렇게. 이게 구석에 나오는 패널이다. 엣지 패널이고요. 엣지 스크린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무것도 없거나 또는 기존에 다른 거를 쓰고 계셨다면 오늘 조금 더 넣었다 뺐다 하는 것도 알아보실 거고요. 가운데를 톡 터치하면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 제 폰은 삼성이고 작년에 샀는데요. 이게 없어요. 그러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엣지 패널을 꺼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먼저 시작해 볼까요? 내 거는 삼성폰인데 최근 건데 없어요. 꺼내는 방법. 엣지 패널은요. 음, 좀 화면을 좀 정리정돈을 시켜줘요. 아, 여기 덕스라는 곳도 자주 사용하는 거를 갖다 놓잖아요. 엣지 패널에도 자주 사용하는 거를 갖다 놓고 홈 화면, 네, 여기 홈 화면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아요. 또는 여러분이 자주 전화하시는 분의 연락처 있잖아요. 그걸 전화로 들어가서 찾지 마시고 이 엣지 패널에다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지인을 등록해 놓으면 바로 통화하실 수 있어요. 모르셨죠? 네, 자, 오늘부터 써먹으세요. 네, 자, 그러면 엣지 패널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꺼내는 방법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맨 위 상태 표시줄, 알림줄을 손으로 밀어서 내려주세요. 자, 톱니바퀴 설정, 터치, 네, 그리고 네, 화면에 관련된 기능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화면 이런 뜻이에요. 네, 터치.
약간 이제 메뉴를 이렇게 위로 밀어서 올리셔요. 자, 영어 메뉴인데요. 영어 메뉴입니다. 네, 엣지 스크린이라는 네, 메뉴라. 그러니까 이 메뉴가 있는 기종이 있을 수 있고요. 이 메뉴가 없는 기종이 있을 수 있어요. 뭐 3, 4년 전에 구입하셨다거나 좀 연수가 좀 오래된 아마 갤럭시 S5 이하는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 3년 전부터 아마 이 기능이 생겼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자, 엣지 스크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터치. 그러면 없으신 분은 여기가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동그랗게 회색으로 비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둘 다. 네, 이거 큰 의미는 없어요. 별 차이는 없고. 자, 이 엣지 패널이라는 이거를 동그라미를 오른쪽으로 파랗게 눌러서 갖다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터치하면 오른쪽이 이렇게 파랗게. 그리고 이 엣지 라이팅은 이 양쪽에 불이 들어오는 역할인데 크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낮에는. 그래서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대신에 엣지 패널은 이렇게 활성화해 놓으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에, 취소, 취소. 어, 계속 홈이 나올 때까지. 그러면 네, 오른쪽 귀퉁이에 이렇게 볼록하게 조금 튀어나왔는지 보세요. 제 거는 이렇게 좀 긴데요. 여러분은 기본이 좀 이렇게 짧을 거예요. 저는 짧으면 짧은 부분에 손가락을 잘 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길게 해서 그 중에 아무 데나 이렇게 밀면 나타나게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크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저는요, 왼손잡이거든요. 왼손잡이여서 얘를 왼쪽으로 옮겨서 쓸 거예요. 그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어,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여기 보시면 연필 모양과 설정 버튼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설정은 톱니바퀴잖아요. 여기 위에서 내리는 설정 말고요. 네. 엣지 패널로 들어가면 거기 있는 설정이니까 톱니바퀴 똑같이 생겼지만 그 차이점 이제 설정은 요거 아니에요. X. 자, 그러면 엣지 패널을 꺼낼게요. 꺼내세요.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서 살짝 꺼내세요. 여기 없어도 돼요. 이제 등록할 거예요. 자, 여기 밑에 볼게요. 아래 보시면 여기 연필 모양 보이시죠? 터치. 연필. 스마트폰에서 연필은요, 무조건 편집이라는 뜻이에요. 편집. 고치는 거.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점점점은 더보기. 톱니바퀴는 설정. 네, 다 그런 의미니까 그런 의미를 아시고 쓰시면 되고요. 터치해 보시면요. 자,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분은 안 쓰신 분들은 이렇게 비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여러분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앱들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이 자주 쓰는 거 있죠? 여기 이제 독수리에 있는 건 빼고, 아까 여기요. 잠깐만요. 네, 여기 있는 거는 여기서 바로 쓰면 되니까 요거 말고, 또 이거 말고 자주 쓰는 거를 찾아서, 자, 터치만 하면은
쏙쏙쏙 들어가요. 제일 자주 쓰는 거, 자, 저는 계산기 자주 쓰고요. 또, 천천히 찾아보세요. 메시지도 저기 없어서 자주 쓰고요. 또, 찾아보세요. 천천히. 기업은행, 음악. 자, 여러분이 자주 쓰는 앱 찾으세요. 어디 갔어? 자, 나중에 또 찾으시면 돼요. 자, 터치하면 패널로 들어가고요. 자주 안 쓰는 거는 빼기로 다시 빼버리면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빼기 모양이 각각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마이너스 빼기. 네. 빼버리면 돼요. 빼버리면 되고 내가 원하는 거를 터치만 하면 그게 일로 들어가요. 선생님 저는 더 많이 하고 싶은데요. 5개 말고 더 하시면 돼요. 더 계속. 자, 예를 들어서 저는 그냥 다른 걸로 더 해볼게요. 이렇게 계속 들어가죠. 계속 들어가죠. 들어가다 보면 또 이렇게 두 열로 이렇게 한 열, 두 열, 이렇게 두 열로 바뀌어요. 나중에 필요 없는 건 다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빼기. 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뽑아요. 이제 취소. 취소. 이제 자주 사용하는 앱을 쓰고 싶을 때는 얘를 살짝 밀어서 네, 이렇게 터치만 하면 바로 실행이 되죠. 자, 네, 취소. 그런데 선생님 거는 이렇게 긴데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긴데 여러분은 절반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이제 크기 설정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왼손잡이여서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이쪽으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를 위해서 바꾸는 것도 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또 엣지 패널을 꺼내세요. 자, 이렇게 살짝 꺼내세요. 이렇게 꺼내시고 그리고 밑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요. 톱니바퀴 모양이 있죠. 톱니바퀴. 설정. 네. 설정 메뉴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일단은 크기랑 왼손잡이 맞추는 거 먼저 여기 이제 또 맨 위에 점점점 더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요. 찾으셨죠? 네, 누르신 다음에 네, 여기 핸들 설정이라는 네, 메뉴를 찾아주셔야 돼요. 찾으셨죠? 터치. 네, 자 그러면 네 여기 왼손잡이는 왼쪽, 오른손잡이는 오른쪽. 네, 저는 왼손잡이여서 왼쪽 할 거고요. 그리고 색깔을 큰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자, 이제, 자, 여기입니다. 크기. 기본이 아마 한 중간쯤이나 왼쪽에 요쯤에 있을 거예요. 너무 작아요. 얘를 동그라미를 잡아서 저처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미루세요. 큰 방향으로. 그러면 커져요. 그래서 미루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른쪽 봐봐요. 이게 많이 퍼졌어요. 자, 여기 약간 회색빛으로 반투명하게 보이는 거 있죠? 요게 커진 거예요. 이렇게 크게 해놓고 쓰셔요. 그리고 그냥 나가시면 돼요. 나가고요. 한 번 더 나가고요. 네. 그러면 예, 저는 지금 여기 이렇게 약간 색깔 보이시죠? 닳는 거 이 부분이 엣지 패널이 됐고요. 여러분은 오른쪽에 해놨으면 오른쪽에 있겠죠. 네, 이렇게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를 이용해서 위치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 아까 여기다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연락처를 해놓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볼게요. 자, 설정, 톱니바퀴 모양으로 다시 들어갈게요. 네, 설정. 그러면 네, 여기 이제 패널에 사용할 수 있는 종류가 애플리케이션, 사람, 스마트 살짝 밀면서 보시면 날씨, 도구, 뮤직 뭐 이렇게 많거든요. 그런데 일단 저희는 애플리케이션이 체크가 되어 있고요. 연락처를 등록하고 싶으면 이제 연락처에도 체크. 자, 이렇게 두 군데 체크, 체크.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도 쓰고 사람도 넣어놓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있는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인데요. 네, 이거는 그냥 샘플이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네, 아래쪽에 편집. 네, 사람 얼굴 밑에 편집을 누르십니다. 네, 편집을 누르고요. 저는 지금 이미 여러 명을 해놔서 자, 여러분의 연락처가 다 있거든요. 여기 있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면 네, 그 중에 추천하는 연락처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최근에 연락을 한 번 이상 하신 분들이고요. 선생님 저는 여기 좋아하는 사람이 최근에는 연락을 못해서 없는데요. 그러면 연락처 선택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거기서 찾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것 중에 터치만 하면 돼요. 터치, 터치, 터치. 네, 네, 이렇게 터치, 터치, 터치. 빼기. 네, 이렇게 자주 보실 수 있어요. 굿. 네, 그리고 취소. 나가시면 돼요. 취소. 뒤로.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전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 전화로 가서 연락처 찾거나 최근 기록에서 전화 안 하셔도 돼요. 이제 엣지 패널을 꺼내세요. 자, 여러분은 오른쪽에서 밀고 저는 왼쪽에서 쭉 밀어서 선생님 연락처 없는데요? 여기서 한 번 더 밀으세요. 여기 위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밀어요. 그럼 연락처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그 연락처 전화하고 싶은 연락처를 터치. 네, 네, 이렇게 한 사람을 터치하면 요 밑에가 이제 전화를 하려면 이 모양, 수화기 모양. 메시지를 보내려면 말풍선 모양. 저는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전화 안 받으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면 바로 연결이 되죠. 수화기 모양을 누르면. 자, 아시겠죠? 자, 다시 엣지 패널 다시 한번 샷건 밀어서 꺼내면 좀 전에 썼던 엣지 패널이 있어요. 그러면 애플리케이션이 없는데요. 얘를 한번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 번 더 민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밀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이 나와요. 한 번 더 밀면 연락처 해보세요. 애플리케이션 연락처. 네. 후속지에서 나오는 패널 엣지 패널입니다. 자, 사용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계산기를 써볼 건데요. 선생님, 뭐 간단한 계산은 뭐 암산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좀 복잡한 계산. 자, 예를 들어서요. 여기 제가 예제를 적어 놨는데요.
75,000원인데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그럼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 건지. 그리고 1억 원 은행 대출을 할 건데 3% 이자율일 때 내가 월 이자를 얼마씩 내야 되는지 이런 계산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쵸? 자, 여기서 미리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컴퓨터나 스마트폰은 계산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 뭐를 먼저 하는지. 먼저 바로 친 거를 먼저 계산을 해요.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를 그 다음에 하는데 이거 나누기 표시예요, 여러분. 나누기. 요거 있죠? 키보드가 안 보여가지고 나누기. 그리고 같은 곱하기 나누기가 나란히 있을 때는 왼쪽 거부터 계산한 다음에 오른쪽 거부터 계산을 해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제일 낮은 연산자는 더하기 빼기인데요. 자, 괄호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자, 어떤 계산이 나오는지 간단한 숫자로 여기 제가 한번 적어 볼게요. 네, 그래서 쉬운 걸로 2 더하기 5 곱하기 3. 자, 이거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같은 식인데 괄호를 이렇게 괄호를 여기다가 치고 곱하기 3을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아까 더하기 빼기가 있어도 곱하기 나누기가 우선순위가 높다 그랬죠? 그래서 네, 요 계산은요. 얘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 계산을 나중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있는 거는 괄호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러니까 2 더하기 5를 먼저 하고 거기다가 3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5, 3, 15에 2를 더하니까 17이 나오고요. 네, 요거는요. 2 더하기 5는 7이잖아요. 7 곱하기 3, 3, 7은 21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괄호를 치는지 안 치는지에 따라서. 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계산기를 꺼내야겠네요. 자, 여러분, 앱스 화면으로 갈까요? 그래서 계산기는 오늘 공부하시는 앱은요. 자, 여기 보시면 기본 앱이에요. 기본. 기본 앱은 공장에서 출하될 때부터 있는 앱들이에요. 네, 다 있어요. 삼성, LG, 3년 된 거, 5년 된 거 상관없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출하된 앱은 앱스 화면에 거의 1페이지에 거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쪽으로 밀면서 왼쪽 화면으로 찾아오시고 그 다음에 삼성폰은 삼성이라는 폴더 안에 많이 존재해요. 만약에 거기 없다면 1페이지 이런 데 쳐다보시면 거기에 계산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홈화면에 추가해서 써볼까요? 꾹 눌러서 네, 홈 화면에 추가 누르시면 얘가 지 혼자 어디 가 있을 겁니다. 맨 첫 화면으로 안 오고요. 네, 이거 옮길 때 어떻게 했어요? 옮길 때 얘를 누르고 왼쪽 벽에다가 계속 대고요. 넘어오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렇게 놓으시고 쓰시면 되시겠어요. 그러면 요 계산부터 한번 해볼까요? 아까 제가 5, 3, 15에 17이 나올 거라 그랬고요. 그리고 7에 3, 7은 21이 나올 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 계산부터 한번 해보실까요? 자, 그러면 계산기를 실행을 해볼게요. 계산기. 네, C. C는 클리어라 그래가지고 계산 결과 화면을 클리어, 지워주고 깨끗이 해주는 거예요. 자, 여기 C. 네. 그리고 괄호가 같은 곳에 들어있죠? 한 번 누르면 여는 괄호가 생기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자동으로 닫는 괄호가 생겨요. 자, 그리고 이건 100%, 100분율을 만들어주는 거. 요거 나누기, 곱하기, 빼기, 더하기, 는 소수점. 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계산은 다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부터 해볼게요. 2 더하기 5 곱하기 3, 2 더하기 5 곱하기 3는 보세요. 맞죠? 17 맞죠? C 클리어 C 깨끗하게 밑에 거 해볼게요. 괄호 괄호 한 번 누르면 열리고요. 여기 표시되죠? 2 더하기 5 다시 이거 누르면 닫혀요. 닫히고 곱하기 3는 맞죠? 21 이렇게 괄호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니까 상황에 따라서 괄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C. 자, 75,000원짜리 제품을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를 한대요. 그러면 내가 내는 돈은 얼마인지. 자, 먼저 원래 가격을 적어볼게요. 75000 75,000원이죠? 원래 낼 가격이고요. 여기다 뺄 거예요. 마이너스. 물론 여기다가 0.7 곱하면 70%의 가격이 나오긴 해요. 방법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자, 우리는 FM적으로 한번 해보죠. 이제 가로 열을게요. 30%를 빼면 돼요. 가로 열고 75,000원 75,000원의 원래 가격에서 곱하기 30% 바로 닫고 그러면 원래 가격에서 30% 할인된 가격을 빼주는 거예요. 는 하면 얼마를 내면 된다. 52,500원. 네. C 깨끗이. 네. 그러면 1억 원 은행 대출을 할 건데 3% 이자율일 때 월 납입액이 얼마씩 되는지 너무 복잡한가요? 한번 해보죠. 그죠? 자, 1억 원에 3%를 구하면 돼요. 일단 그러면 괄호를 열을게요. 괄호 열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오, 너무 많다. 동그라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여기다가 곱하기 3% 가로 닫아주시면 일단 중간 계산이 여기 300만 원이 보이는데요. 월 납입액이잖아요. 월. 이거는
전체 1년 동안 300만 원이고 1년은 월이 달이 12달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12달로 나눠주면 돼요. 즉 나누기 12, 12 그리고 는 해보면 네, 한 달에 25만 원씩을 이자만 납부를 하는 거죠. 이런 계산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이번 시간은 날씨 위젯 설정 다시 한번 연습 한번 하고 고정하는 방법 설명을 드릴게요. 위젯이라는 거는 이런 화면에 붙여놓는 거예요. 붙여놓는 거. 그래서 빈곳 꾹 눌렀다가 뗄게요. 네. 아래쪽에 위젯. 네, 터치. 자, 밀면서 오른쪽으로 많이 미루세요. 그래서 밑에 첫 번째 페이지가 기본이라서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날씨. 이 숫자의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 고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번 터치 누르고 또 여기 숫자의 의미는 가로, 세로 차지하는 칸수. 3 곱하기 1로 할게요. 얘를요. 꾹 누르고 계셨다가 홈 화면에서 놔야 돼요. 계속 누르고 있어요. 누르고 원하는 자리 위나 오른쪽이나 왼쪽에 원하는 자리에 됐으면 손을 떼세요. 그때 떼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위치 기능을 활성화하라는 메시지가 보이시는 분은요, 확인을 누르시고요. 이 메시지가 안 보이시는 분은 그냥 계시면 돼요. 네. 그러면 자동으로 여러분이 계시는 지역, 저는 지금 봉천동에 있어서 자동으로 봉천동이 나왔고요. 네. 여기다가 터치할게요. 밑에는 신경 쓰지 마세요. 자, 터치만 하면 자동으로 봉천동 5도시 뒤로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여러분 잠시만 계셔주세요. 자, 터치하면 열려버리니까 터치는 하지 마세요. 이 위젯의 크기를 아까 3 곱하기 1이었죠? 조금 작게 조절해 볼게요. 자, 먼저 얘를 꾹 눌렀다 한번 떼세요. 그러면 요렇게 사각 모양과 함께 동그리가 붙어 있을 거예요. 동그라미가. 네. 얘를 이렇게 왼쪽으로 밀어서 당길 때 더 이상 안 가면 안 줄어들고요.
얘가 또 오른쪽으로 가면 또 늘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취향대로 조정 한번 해보세요. 조금 더. 이렇게 빨갛게 되면은 이제 안 간다는 얘기예요. 선이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빨가면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미니멈 최소화 됐다는 거예요.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자 크기를 조절을 해봤고요. 자, 위치 서비스, 즉 여기 상태 표시줄을 꾹 눌러서 내리면 여기 이 GPS나 이렇게 물방울 모양처럼 생긴 게 위치 서비스예요. 이 스마트폰이 있는 위치를 쓰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동으로 여러분이 계시는 지역의 지역명과 온도가 나타나죠. 저는 취소. 저는 봉천동의 5도시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그런데 이 지역은 여러분이 항상 여기만 계시는 건 아니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여행 다니시면 안 되는데 제주도를 여행을 하신다. 나중에. 그런데 제주도 가도 봉천동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지역을 추가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가만히 있으시면서 제주도 날씨도 확인도 되고, 다시 서울로 왔을 때 서울 지역의 지역으로 바꾸실 수도 있고. 자, 먼저 꾹 눌렀다 떼볼게요. 꾹. 네, 그러면 위젯 설정이라는 메뉴가 나타나면 네, 터치할게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은 여러분 지명이 나와 있어요. 그 지명 옆에 여기 보시면 변경 바꾼다는 거죠. 변경 찾았나요? 터치해 주시고요. 근데 변경할 게 지금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새롭게 추가해야 되는 거죠. 자, 추가하면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추가. 더하기. 그죠? 네, 그래서 플러스 누르세요. 자, 누르고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의 지명, 도 이름을 쓰셔도 되고요. 시 이름을 쓰셔도 되고 군 이름을 쓰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제주라고 써볼게요. 천천히 쓰세요. 제주. 그러면 그 아래 제주 대한민국 있죠? 네. 그거 눌러 놓으시면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네, 이거 터치. 네, 그러면 지금 제주는 네, 56도 라고 나오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다음 주나 요즘은 다니시면 안 되죠. 이제 코로나가 좀 끝나면 제주도 여행을 가셔서 이제 제주도 날씨로 세팅을 해 놓으셔야죠. 그렇지? 옷을 얇게 입든지 우산을 준비하든지 그럴 거니까. 그러면 취소 이렇게 껐다가 이제는 봉천동 여러분 지역이죠. 자, 이제 여행을 가셨어요. 여행을 갔어요. 그러면 이제 제주를 바꿔야겠죠. 꾹 눌러서 똑같아요. 위젯 설정 여기 있죠. 꾹 눌러서 위젯 설정 그리고 변경 그리고 제주 누르시면 끝. 네, 그리고 취소해 놓으면
이제 제주 온도 표시랑 이런 게 나타나죠. 자, 2박 3일, 3박 4일 여행을 하시고 이제 서울로 돌아오셨어요. 서울에 왔는데도 제주 날씨가 계속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럼 서울 날씨로 다시 바꿔야죠. 그죠? 다시 꾹 눌러서 위젯 설정, 변경.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 끝, 취소. 네. 그리고 여기 뭐 요 정도만 여기 조그맣게 화살표가 동그란 화살표 보이세요? 네, 요거를 누르시면 바로바로 실시간 온도로 바꿔줘요. 현재 온도로. 앞에 있는 시간은 그 전에 표시됐던 최종 시간이고요. 요 화살표 동그란 모양을 누르면 최근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네, 넘어갈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캘린더 기능을 이용을 해볼게요. 캘린더가 달력이란 뜻이죠. 뭐 요즘 수첩에 적거나 그러면 안 돼요. 요즘 스마트한 사람은 스마트폰에 일정을 관리를 하죠. 그래서 일정도 한번 추가해 보고요. 모임 날짜가 변경이 됐어요. 그것도 해보고요. 모임이 취소가 됐어요. 일정을 삭제하는 것도 해보시죠. 자, 그러면 먼저 캘린더라는 앱을 찾아야겠네요. 네, 시간상 바로 앱스에서 바로 실행해 볼게요. 홈에 갖다 놓는 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해보시고요. 네, 여기 캘린더를 찾으세요. 첫 번째 앱스 화면에 있을 거예요. 자, 찾으신 분은 터치. 그러면 현재 연도와 월 1월 21년 여기는 오늘 날짜 그때그때 바뀌고요. 네, 그리고 이번 달 달력인데 오늘 날짜에 이렇게 색깔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본이. 그리고 저는 지금 다음 주에 일정이 너무 빡빡하게 저는 일정이 이미 다 되어 있고요. 선생님, 제 화면은 좀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줄무늬 또는 이렇게 나온 분도 계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은 맨 마지막에 설정해 놓은 거를 기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로 하고 쓰다가 얘를 다시 켜면은 그 상태를 기억을 하고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항상 네, 점점점이나 삼선 이런 게 메뉴예요. 메뉴. 네, 이 메뉴를 터치를 하셔서 월 단위로 맞춰 놓으시면 돼요. 월. 네. 그래서 월을 터치하면 네, 이렇게 바뀌고요. 오른쪽으로 밀면 과거에 월이 나오고요. 한 달 단위로. 네, 그리고 왼쪽으로 밀면 앞으로 한 달씩 넘어가요. 넘어갔나요? 자, 그러면 3월 1일을 찾아볼게요. 3월 1일. 여기다가
일정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일정을 추가할 날을 먼저 한번 터치. 네, 그리고 일정을 추가, 무조건 플러스 추가 만드는. 그래서 더하기 눌러주고요. 그래서 여기에 친구 모임이라고 써볼게요. 자, 천천히 쓰세요. 자, 쓰시면서 들으세요. 자, 옆에 얼굴처럼 생긴 거는 스티커 하나 붙일 수도 있어요. 스티커. 그리고 색깔을 좀 다른 색깔로, 기본색 말고 다른 색깔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친구 모임. 네. 그래서 스티커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얼굴처럼 생긴 거. 네, 누르면 네, 맨 아래에 이 시계 모양은 이거는 제가 최근에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케이크 모양이랑 뭐 하트, 햄버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 고르실 거예요. 이제 친구들과 저녁 식사하는 모임이다. 그러면 여기 음식이니까 햄버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여기 자 닭다리 하나, 치킨 하나 골라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 치킨이 붙고요. 뭐 시간, 뭐 캘린더 이런 거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래쪽에서 저장을 누르시면 끝나요. 저장. 그러면 여기 스티커 붙었죠. 자, 그래서 취소해 놓으시면 이제 일정에 이제 그게 있어요. 그래서 3월 달 되면은 코로나 지금은 5명 이상 만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3월 1일이 되면 좋아질 것 같아서 약속을 잡았는데 약속 일정을 4월 1일로 바꿔야 돼요. 자, 일정을 변경. 자, 일정을 변경하는 거를 모르실 때는 그 일정을 취소시키고 다시 추가시키면 돼요. 그런데 두 번 일이죠. 한 번에 변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일정을 찾아서 터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앱스로 가서 캘린더를 찾아야겠네요. 네. 찾으셨으면 터치 며칠이었죠? 3월 1일이었죠. 항상 껐다가 키면 이번 달이 나오거든요. 자, 밀자. 밀자. 그래서 2월 1일 날 했었나요, 제가? 아니, 맞잖아. 3월 1일에 친구 모임 보이시죠? 네. 이 모임을 찾아서 터치하고 한 번 더 제목을 네, 여기 친구 모임이라는 제목을 터치 눌러주고요. 여기서 날짜, 여기 기존에 3월 1일이라고 설정된 이 날짜 있죠? 여기를 터치해 주세요. 터치. 그러면, 터치. 그러면 여기 아래쪽에 좀 색깔이 다른 날짜가 여기 있을 거예요. 네, 요 날짜를 바꿔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밀어도 되는데 4월 1일이니까 많이 밀어야 되겠죠. 그럴 때는요, 밀지 말고 여기 3월 1일을 눌러주세요. 터치. 네, 그래서 이제는 4월로 이제 왼쪽으로 밀면 되겠네요. 이렇게 밀자. 그러면 4월이 나왔나요? 2021년 4월 1일 바뀔 일정의 날짜를 터치해 주시고요. 이제 저장하시면 돼요. 친구 모임이 4월로 바뀌었네요. 취소. 3월에 있는지 확인해봐요. 자, 밀자. 오른쪽으로. 3월에 모임 없어졌고요. 4월에 모임이 변경이 됐네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또 모임이 취소가 됐어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취소가 됐어요. 그러면 일정을 취소해야겠죠? 일정을 취소한다는 거는 그 일정을 삭제, 지우는 거랑 같은 거죠. 자, 이 모임을 터치해서 지울 이름을 한 번 더 터치하시고, 자, 지우는 건 너무 쉽죠. 여기 보시면, 네, 삭제라는 쓰레기통 모양이 보이시지요? 지워졌어요? 한 번 더 삭제라고 나올걸요. 그죠? 한 번 더 삭제라는 글자를 눌러주세요. 지운다는 뜻이에요. 네, 비워졌죠. 그래서 여러분 생일, 엄마, 아빠 생일, 뭐 결혼기념일, 제사, 다. 저도 한 해가 바뀌면 그 대소사를 일정을 딱 추가를 하는 게 일인데 이번 달은 바빠서 못했어요. 다른 거는 좀 몇 가지 해놓은 건 있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다는 못했어요. 그리고 달력을 잘 보시면 이렇게 음력이 나와요. 음력. 생일을 음력으로 세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거기서부터 며칠 해서 이날에 추가해서 여러분의 생일도 관리하시고 하세요. 아시겠죠? 자, 캘린더 기능이었고요. 취소. 자, 요번에는 여러분이 뭔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종이에다가 적어 놓지 않고 스마트폰에다가 메모를 하시는 거죠. 우리 가수나 뭐 작사가 또는 책 쓰는 작가 이런 사람들 뭐 길 가다 갑자기 생각나면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스마트폰에다가 적어놓죠. 그 앱이 삼성은 자 이렇게 생겼어요. 네, 삼성 노트라는 영어로 앱이 되어 있어요. 자, 뭐라고 있냐면은요. 삼성 노트 제조사 삼성의 공책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그 앱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삼성이니까 앱스로 오세요. 여기 앱스 아니면 이렇게 미루시거나 이렇게 오셔서
삼성 앱에 이것도 영어죠. 이렇게 생겼어요. 찾으셨죠? 네, 터치. 그리고 여기 있다. 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찾아보세요. LG 폰은 또 뭐라고 메모나 노트 이런 앱이 LG 폰도 있을 겁니다. 자, 찾으셨죠? 터치. 그러면 저는 이제 뭐 연습하고 이런 것들이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요. 자, 무조건 추가하는 거 여기 뭐예요? 플러스. 네, 플러스 누르시면 네, 이렇게 이제 공책처럼 여기는 제목을 쓰는 곳, 여기는 내용을 쓰는 곳. 여러분이 아무 내용이나 좀 써보실까요? 제목에 먼저 어, 뭐 2월 21일이죠. 오늘이 예를 들어서 일기도 써요. 일기. 일기 매일매일 일기도 써도 돼요. 제목을 쓰셨으면 여기다가 터치. 네. 여기에 터치하면은 내용을 쓰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날씨가 흐리다. 그냥 간단하게만 써봤어요. 아니면 뭐 여러분이 며칠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메모를 쓴다거나 아무튼 쓰고 보관해 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그냥 키보드 내리시고요. 키보드 내리는 거는 이렇게 V자처럼 생겼죠. 네, 키보드 내리고 취소로 나가고 잠시만요. 네. 네. 키보드 내리고 취소는 왼쪽 꺽쇠 이렇게 생겼죠? 얘만 누르면 자동 저장이 돼요. 얘는 자동 저장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한 번 더 계속 한번 꺼볼까요? 그리고 다시 그 메모를 보고 싶으면 삼성 노트를 다시 찾아서 터치하고요. 네, 터치하고요. 가장 왼쪽 위에 있는 게 최근에 한 거예요. 네, 터치하면 메모 보실 수 있고요. 네, 여기 보시면 연필 모양 있죠? 연필. 연필은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편집. 이 내용을 고치거나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을 때 편집을 눌러서 쓰고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그 옆에 다시 뒤로 나가서 이제 삭제할 때는 삼성. 잠시만요. 삭제부터 해볼게요. 저는 요거 지금 연습한 거가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지우고 싶은 메시지를 하나를 먼저 하나만 꾹 여러분 지울 때는 무조건 꾹으로 체크한다 그랬죠? 그래서 체크 요것도 체크. 자 이렇게 지우고 싶은 거 체크한 다음에 네 여러분 잘하는 거 삭제 여기 있죠 삭제 네 그래서 삭제를 해주시면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하셨던 거 휴지통으로 이동할까요? 휴지통으로 이동. 휴지통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거죠. 지워도. 복원할 수 있다. 그래서 휴지통으로 이동 누를게요. 자, 휴지통은 어디에 가냐면
3선을 누르면 휴지통 안에 있어요. 3선. 여기 휴지통. 제가 좀 빨리 했나요? 네, 여기 노트 메뉴의 맨 왼쪽에 3선. 그리고 여기 휴지통에 있는 숫자 몇 개가 있는지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있죠. 그러면 편집해서 복원하실 수도 있고요. 비우기 하면 완전히 다 없어진다는 거. 그래서 오늘 기본 기본 앱 중에 여러분이 생활에서 사용할 것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써놓으실 수 있겠죠? 많이 많이 쓰세요. 네,